안녕하십니까, 유황범사입니다. 오늘은 회생 파산에 있어서 배우자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당수 분들이 상담을 해올 때 자기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에게 뭐 부동산이 있다든가 또 배우자가 또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회생 파산이 가능하냐, 또는 나에게 혹시 배우자 재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문의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배우자 재산이 많더라도 회생 파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은 회생 파산은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변제금이나 환가금 다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배우자 재산이 만약에 이 채무자, 그러니까 회생 파산 신청자의 그 재산으로 만약 반영되게 된다면은 이 변제금이나 환가금이 지나치게 고액이 돼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회생 파산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래의 처리 관행.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각자 재산을 따로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회생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리상으로 다른 그 신청자 배우자의 재산은 많고 적음이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사실상 이를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아서 그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또는 파산의 경우는 환가, 환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나 환가금이 지나치게 고액이 되어서 실제로 회생 파산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한 최초 시도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대 회생법원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3대 회생법원은 모두 이제 서울회생법원뿐만이 아니라 실무준칙에 의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준칙 406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406호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여기에 합류한 것은 수원회생법원이죠. 작년 2023년 6월 9일 개정으로 합류했습니다. 특히 또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이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이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재산을 이제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외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건 사실상 배우자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의신탁입니다. 이것은 명의만 배우자에게 있을 뿐 채무자가 대가를 모두 부담해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채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가 대상인 경우입니다. 이건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그냥 증여해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명의신탁이나 뭐 부인권 행사 대상인 경우에는 알고 보면 이것은 배우자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재산 은닉에 해당된다고 봐서 이걸 고려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3대 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3대 회생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 파산부가 되겠습니다. 이 파산부에서는 아직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 청산가치에 반영, 회생의 경우는 반영이죠. 그 다음에 환가에서 이제 회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산의 경우가 되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 3대 회생법원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에 차츰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거나 현재는 아직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반영한다고 해도 원래 그 배우자 고유 재산임이 소명된 경우, 이런 경우는 원래 배우자 재산이었는데 반영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에 해당되는 재산이 어떤 것이냐,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취득하여 소유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부생활과 무관한 거죠. 배우자 고유 재산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한 재산, 이것도 배우자 고유 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증여받아 소유한 재산,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
나의 고유재산이다 하는 사실, 이것은 채무자가 주장 소명해야 됩니다. 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우자 재산이 만약에 이제 일부라도 반영되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배우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회생의 경우에는 건물 시가 2분의 1만큼 청산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변제금이 엄청 올라가게 되겠죠. 3억짜리, 아니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억 5천을 다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변제금이 엄청나게 올라가 사실상 회생으로 나가기 힘든 경우가 되겠어요. 파산의 경우에는 건물을 팔아서라도 왜 이러면 경매로 가게 되면은 이제 경매가 낮죠, 시가보다. 그래서 시가에 의해서 처분해 가지고 그 2분의 1을 또 법원에 납입해야 됩니다. 회생의 경우는 파산의 경우이든 배우자 재산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회생 파산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제 3대 회생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파산부터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법률체계의 논리 일관성에 견지해서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유황검사였습니다.